누구도 물어본 적 없고 나조차 궁금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묻고 대화하는 순간,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의 한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가 지나고 목요일입니다.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덥지 않아서 이게 장마 시작했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장마하면은 되게 꿉꿉하고,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막 한 1, 2주 계속 흐리고 비 오고 막 비 오는 소리 집에서 듣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되게 시원하고 가끔 해도 뜨고, 약간 요새 장마를 좀 장마답게 느껴본 적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장마는 어떻게 보면 한국 여름의 선두주자로서 상징처럼 굉장히 정말 고습도의 사람들의 활동 하나하나에 약간 시체적 찝찝함을 가져다주는 대표주자였는데, 뭐 7월이 되고 2020년에 제대로 된 여름이 시작됐다고 봤는데도 아직 온도가 그렇게 뭐 불쾌 지수가 높아질 만큼 변하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별거 아닌데? 이런 느낌을. 이대로 쭉 가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팟캐스트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들으면서 왔습니다. 혹시 듣다가 졸음에 지쳐서 주무시진 않았겠죠? 제 목소리라 졸리진 않았고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말을 또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경계를 하면서 들었는데 네. 근데 본인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말 많이 하면 빈수레가 요란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럼 만약에 이제 치현님이 말을 안 하게 되면 제가 빈수레가 요란해져야 되잖아요. 이런 빈수레 전략적인 네. 오고감이 저희 둘 사이에도 분명히 있는데, 네. 청취자분들은 알겠죠. 누가 더 텅 비어있나. 네. 누가 더 비어있고 누가 더 헛소리를 자주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또 그런 부분을 뭐 좋아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또 저희 팟캐스트의 그 자체 어떤 성질이니까. 네, 맞아요.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걸 하나의 요소로 생각해서 들어주고 계시지 않을까 믿어봅니다. 네. 그래도 계속 구독자분들이 아주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나가는 분보다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출구가 없습니다. 아니면 구독해놓고 까먹을 수도 있지만 적선하듯 구독을 눌러주시고 나중에 네, 얘네들 잘 있나? 이렇게 아직도 안 해. 한번 와서 봐주시는 것만으로 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러면 오늘 질문으로 또 넘어가야죠. 네. 오늘 질문은 우리가 답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 질문, 뭔가요? 네, 이번 주 질문은 집착은 잘못된 감정일까요? 라고 질문이 왔고요. 제가 답변으로, 나 자신에게 잘못된 감정은 없어요. 내 마음에서 그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거들이 쌓여온 거니까요. 부처는 집착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괴로워질 뿐이라고 말했어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네. 각자의 선택일 뿐이다. 네. 왜냐면 저 집착이라는 단어가 또 부처님 전공 분야라서 집착
집착이 잘못된 감정일까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집착이 과연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고로 판단할 수 있는 관념인가? 옳다 그르다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해? 옳다 그르다? 집착은 옳은가? 그런가? 옳고 그름은 궁극적으로 누가 결정하죠? 인간이 결정하죠. 신이 결정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이 결정할 수도 있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겐. 그리고 아까 또 인간이 결정한다 그랬는데 음. 자신이 결정하나요? 아니면 타인이 결정하나요?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을 나 포함 무수히 많은 타인들, 보편적인, 보통 그런 걸 보편적이다라고 말하지. 그럼 타인이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진 듯한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수용할지 수용하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죠? 개인이 결정한다. 그러면 옳고 그름은 진수 너가 얘기한 것처럼 음. 개인의 선택이다. 집착이 잘못된 걸까 아닌 걸까 결정하는 건 나의 몫이다. 그리고 나의 몫의 또 하나가 본인이 어떤 종교에 귀의하고 있는지도 있으니까 그 종교에서 집착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을 가져와서 봤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을 거잖아. 그것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종교의 맞지. 뜻에 따라서 받아들일지 말지도 그 가장 끝에 마지막 지점에서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결국 최종 어떤 목적, 최종 결정자는 나인 거네. 맞아. 하지만 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지만 반면에 누군가에겐 회피하고 싶은 권리일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 왜 회피하고 싶어? 이걸 내가 어떻게 결정해?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유를 줬을 때 그 자유를 만끽하는 선택도 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지. 결정권이 있다는 것에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자유로워서 해방감으로 이어질지 자유로워서 어떻게 하지? 내가 진짜 결정해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도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말들을 한번 들어보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럼 난 어떻게 이걸 판단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을 사색하는 대상으로 뒀을 때 다른 시각을 빌려오는 거네. 맞아. 그래서 빌려온 적이 있었어? 집착에 대해서? 집착에 대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 관련 책들을 많이 공부하면서 집착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 왜 인간이 괴로운지에 대해서 결국에 저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구나. 심지어 우리가 행복한 순간에도 그 행복에 집착하면은 행복이 없어질까 봐 괴로운 거구나. 그래서 행복한 상황에서도 행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할 수가 있네. 괴로워질 수 있네.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보통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 하려고 하는 데에서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상황 속에서도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았어. 그 괴로움에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간 장치로서 항상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질문에서의 집착인 거고, 진수 너는 그것을 불교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또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상당 부분 확인을 한 거네. 맞아. 치현이 너는 집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집착이란 단어가 사실 내가 그렇게 깊이 있게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집착. 왜냐면 이제 집착의 사전적 의미를 사실 찾아봤거든.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공유하자면 집착은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그것을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그 자체를 이제 집착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마음이나 행동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나를 바라봐서 내가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난 생각하거든. 맞아. 심지어 집착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잘 모르는데 내가 지금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도 사실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냥 거의 눈 가리고 사는 거지. 그래서 집착은 사실 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그걸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내게 집착은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아. 집착은 보통 어떤 대상을 특히나 이제 가지고 일어나는 감정인 것 같아? 난 그런 것 같아. 사람들마다 그 집착하는 어떤 대상물이 다 다르잖아. 근데 그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에 자신이 결핍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집착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 되게 가난했어. 유년 시절에.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돈이 굉장히 집착의 대상으로 되는 거고, 누군가는 어려서 자라온 환경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애정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일정 시점에서 결핍을 느낀 경험이 있을 때 맞아. 그 결핍을 채우기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어지는 혹은 보여지는 대상. 가난에서는 돈, 사랑 결핍에서는 애정 혹은 애정을 주는 대상. 이 대상을 집착하게 되는데 그 출발은 이제 결핍이다. 맞아.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는 나도 그래서 그런 애정 결핍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연인 관계에서 되게 그런 사랑을 갈구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또 존재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자아 실현에 굉장히 목을 맸던 것 같아. 꿈을 이뤄내는 것. 그게 나를 살아있게 한다고 좀 믿었던 것 같아. 그 결핍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한 집착이 있으려면 이제 결핍이 있어야 되는데 결핍이 그 꿈이 없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의 나를 견디지 못하는 결핍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가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 나의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견딜 수 없어야만 하는 건지 혹은 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됐는지. 왜냐면 사람마다 자란 환경은 다르지만 이제 내가 조카가 있어서 막 태어난 조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명으로서 태어났을 때 엄청난 축복을 사실 받아 마땅한 일이고 정말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받는 거잖아. 태어난 것만으로. 근데 왜 그게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니어도 사랑받거나 존재할 수 있는 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어느 과정을 거쳤길래 아무것도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거여야 되고 한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왜 그걸 결핍으로 느끼는지 우리가. 나는 자본주의와 능력주의 사회에서 길들여진 어떤 정신 상태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 사고관으로 어, 만연한 사회 자체가 이제 그게 만연한 사회에서는 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 얼마나 가치의 돈을 생산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가로 이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내가 그만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때 나의 존재를 낮게 평가하는 거지. 나의 존재를 낮게 평가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음을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지.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게 결핍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거고 그 결핍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상 방금 말한 거로는 이제 생산 수단을 소유하게 될 위치나 뭐 기회를 얻는 것, 뭐 돈, 성공, 성공 그리고 사랑은 이제 능력으로 얘기하면은 뭐 예술이면 예술, 과학이면 과학, 남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 결과물 그것이 이제 나에게 필요하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네. 그걸 맞아. 집착 대상으로. 본인의 잘못이 아니네 그러면. 그러네. 그런 사회 속에서 집착이 길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아예 뭐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착을 하게 됐어. 근데 진수 너의 말에 동의하고 아까 말한 이론대로라면 분명 어느 시점에 결핍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결핍을 해소하고자 대상을 찾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그게 집착으로서 이제 보이는 건데 그 결핍의 원인이 나 자신이 아니잖아 지금. 근원이. 맞아. 그러면 본인의 잘못이 아닌 거잖아. 근데 보통 되게 본인 탓들을 많이 하지. 나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그걸 쫓으면서 고통스러워할까? 그냥 한 번은 내가 이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좀 노출돼서 학습이 되어서 왔구나. 내 마음이 집착이 이렇게 일어나네. 되게 마음이 힘드네. 한 번은 자기가 한번 그걸 인정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조망할 수 있는 기회도 얻어야 되고. 내가 이런 거에 집착을 하네. 그럼 반대로 이런 거에 어떤 거에 결핍이 있네. 그걸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한번 인정하는 나의 집착과 결핍을 한번 인정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 그랬을 때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모르고 그냥 내 잘못이겠거니 두고 막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내 잘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냥 그 시각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 되돌아본 다음에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뭐 내 탓이 아니라 또 무슨 단순히 반대로 뭐 사회 탓이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지금 너가 살아오면서 어떤 집착했던 무언가가 있어? 나도 집착 굉장히 아닌 척하면서 집착을 하는 아주 강도 높은 집착을 했지. 차라리 집착하는 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뭐 이제 힙합 하는 사람들이 나 돈이 최고야, 돈 벌 거야 하면서 하나의 집착을 동기부여의 대상으로 승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짱도 없이 아닌 척하면서 집착한 거 되게 많지. 대표적으로 보면 뭐 학업도 그렇고 아니면 자기 자아실현? 나도 자아실현에 있어서 남들도 굉장히 오 할 만한 반응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되고 싶은 그런 거에 대해 집착했었던 적이 있었지. 뭐가 다른 것 같아? 우리가 자아실현 욕구가 누구나 있잖아.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게 그거 자아실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랑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랑 뭐가 다른 것 같아? 자기 기만이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일단.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자기기만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그럴싸한 단어로 보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가치다, 높은 가치고 추구할 만하다 하는데 자아실현의 욕구로서 자기 기만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정말 솔직하게 정말 자아실현의 대상을 찾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진정 원하는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기 기만을 통해서 멋지거나 좋아 보인다라는 자아실현의 대상을 나도 속여가면서까지 선택했을 때 그게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나의 어떤 꿈을 이렇게 설정할 때 그게 내가 원하는 건지 사회가 원해서 학습된 걸 원하는 건지 그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그 당사자는? 당사자가 스스로 난 보기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다 집착을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내가 그랬었다고 한 것처럼 그 내가 자기 기만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그 확인을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거지. 나는 약간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내가 그 지점을 향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 마음의 느낌에서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 스스로 설정한 꿈이나 목표에서는 내가 그걸로 가고 있을 때 되게 충만함과 어떤 채워짐이 나는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 제시한 어떤 꿈들을 향해 가고 있을 때는 뭔가 본인도 마음이 좀 뒤숭숭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너가 얘기하니까 그 말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핍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자아 실현하는 건 하는 거고 자아 실현이 나의 결핍을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자아 실현이다라는 사고 자체가 집착을 불러일으킨 거지. 맞아.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대상을 가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결핍을 막아줄, 결핍을 해소시켜줄 어떤 마법 도구처럼 생각을 하고 하는 순간 이제 자기 기만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었나. 맞아. 그래서 그런 결핍이 있는 채로 이제 하는 과정들이 이제 결핍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이 계속 고통스러울 거고 막상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갔는데 그런데도 그 결핍은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또 괴로운 거지. 그 지점에 갔는데도 괴로운 거지. 내가 이상향으로 잡았던. 그 지점에서 또 선택할 거는 이게 아니었나 보다. 더 다른 더 큰 뭐가 진짜 결핍을 해소해 주는 거였구나 하고 더 뭐 자극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더 높은 거를 추구하고자 자신을 막 이렇게 자신의 삶이나 시간을 연료로 태워가지고 막 가려고 한다든지 맞아. 그런 선택을 이제 많이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집착은 잘못된 감정일까요?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그러니까 나는 잘못된 감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 뭐 예를 들면 뭐 분노, 뭐 외로움, 뭐 이런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사람이 감정이 있다는 거는 뭐 항상 긍정적인 것만 느낄 수도 없고 잘못된 건 아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고 하나의 생각이니까 그걸 오히려 잘못됐다고 여기는 게 나는 거기서 더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집착을 이제 잘못된 걸로 내가 삼으면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죄책감과
그런 죄의식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아, 내가 잘못된 감정을 느끼고 있네. 근데 잘못된 감정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집착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그것이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를 결정하는 것 같아, 나도.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어떤 자세로 그 감정을 대할 거냐가 궁극적으로 뭔가 잘못된 모습으로 가게 할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감정으로 인식하게 할지. 그러면 시훈이 너가 집착이 일어날 때 좀 너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 이런 걸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나는 이미 말했듯이 집착을 잘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글쎄, 집착, 아까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해서 집착을 나도 오히려 안 하는 척 했던 가장 극악의 집착 모습을 가졌었던 적이 있고,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고 한데, 좀 내가 가진 인식이 항상 좀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수시로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의심으로서의 이게 정말 맞아? 이게 아니라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가, 실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지 않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그런 부모의 시각으로 나를 그게 정말 맞니? 너가 하는 게 정말 옳아? 이런 식으로 내가 나에게 점검하듯 나의 결핍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집착이 아닌 모습이 될 수 있게 점검하는 질문을 하는 게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 자주 나를 한번 점검해 본다. 그러니까 뭐 나를 살핀다고 하지, 요즘 이제 위로책 이런 거에서도 그런 것처럼 나와 잘 지낸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방식으로. 진수, 너는 어떤 방법으로 집착이라는 감정을 대해야 너에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 예전에는 이런 집착이 일어났을 때 그걸 계속 집착했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계속 집착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언제 집착이 놔졌냐면 그 고통이 이제 참을 수가 없을 때 놔지더라고. 충분히 집착해보고 이제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 했을 때 이제 집착이 놔지더라고. 힘드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 같아. 내 마음에서 어떤 집착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구나. 집착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집착이 일어나네. 잘하려고 하네. 잘 보이려고 하네. 그럴 때 이렇게 내 마음이 느껴.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불안처럼 느껴. 두려움처럼. 그럼 내 마음에서 집착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아채고, 근데 그걸 알아채면은 또 금세 또 차분해져. 그걸 알아채면은. 그걸 내가 집착이 일어나는 걸 못 알아채면 계속 불안해하느라 막 아무것도 못 하는데, 내가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구나, 집착이 일어나구나 하는 걸 알아채면은 그게 되게 금세 차분해지더라고. 그 집착을 알아차릴 때 활용한 도구들은 뭐야? 뭐 예를 들면 명상 아니면 지식을 탐구한 뭐 그런 건가? 아무래도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어떤 지식적인 측면으로는 뭐 독서에서 이런 마음이 작동되는 원리를 이미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다 적어봐 한번.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왜 불편하지?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것들 한번 좀 시각화해보는 거. 제 3자화 하는 거야. 객관화하고. 객관화. 이렇게 다 풀어서 보면은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불편했구나. 집착이 일어났구나. 그럼 끝. 진수, 너는 집착을 꼭 없애야만 하는 거로 보진 않는 거네?
집착을 없애려고 하면은 이제 집착이 더 일어나지. 집착을 없애야 된다는 하나의 관념으로 이제 집착을 대할 거니까. 그냥 집착이 일어나면 그냥 난 보기만 하는 것 같아. 확인만 하는 것 같아. 관찰하고. 그럼 알아서 소멸한다는 걸 이제 좀 경험으로 깨달아서. 그럼 지수 너는 최근에 하고 있는 명상, 방금 너가 공유해준 글을 씀으로써 객관화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집착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집착을 관찰하는 행동 강령 같은 거네. 집착을 그냥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해소되는 것 같아. 인정하니까 해소되는? 그렇습니다. 또 시작 전에 이 질문에 또 무게감에 맞게 아주 어두워지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시작했지만 어떻게 대화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굉장히 몰입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이제 좀 넘어가는 시간 동안 또 대화를 나눴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 네. 또 청취자분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 집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는 우리가 오늘 또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기 전에 하나 또 반론 비슷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 누군가가 예를 들면 집착이 제가 어떤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반론? 나는 이 한 대상을 집착함으로써 뭐를 이뤘고 또 뭐가 가능하게 됐고 한데 또 뭐 사랑하는 연인이나 대상에 있어서는 일정량의 집착은 또 서로의 뭐 사랑을 더 가깝게 해주고 유지해주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 맞아. 집착에서 우리가 뭐 집착의 장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내가 꿈에 집착해서 그 꿈을 실제로 집착을 원동력 삼아서 꿈을 이룰 수도 있고 하지. 맞아. 근데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내가 그걸 집착해서 이뤄냈을 때 어떤 지점에 갔는데 이뤄냈어? 그럼 내가 거기서 이제 집착을 안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 그 이뤄낸 상태를 유지하고자 또 집착을 안 할 수 있냐? 그 마음이란 게 나는 이제 그거 이룰 때까지만 집착할게 하고 한다고 해서 이제 딱 이룬다고 해서 자 이제 집착 버튼 끌게 이게 되는 게 아니라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아예 집착으로 쌓아놓은 성이다 보니 그 성을 즐기기에 과연 집착이란 걸 다 빼고 그 성을 만끽할 수 있느냐. 이제 누려도 되는데 계속 그 마음이 작동되고 있어서 계속 뭔가 하고 있는 거지. 또 사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포착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저보다는 진수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또 자주 화두로 쓰고 얘기를 전개하잖아. 그러니까 집착을 통해서 성공이라 불리는 성취 이런 걸 이뤄내는 거가 가능하고 그게 장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걸 진행하고 있는 내 삶이 행복하기가 과연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확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정말 행복일까라는 행복을 가져다 주나 그게? 맞아.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이뤄놓고 진수다가 말한 것처럼 집착이라는 거는 마치
여태까지 써놓고 이제 안 쓸 수 있어 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딱 뒤돌아서 옷을 갈아입듯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맞아.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어떤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행복하면은 본인이 집착해도 되는데, 집착하면 뭐 행복까지 하니까, 근데 집착하면서도 본인이 고통스러우면서까지 그렇게 집착을 계속 하는 거라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것이 자신이 그려낸 어떤 목적을 달성시켜 주지만 그게 진정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 행복을 과연 보장하느냐. 맞아. 그것을 이렇게 면밀히 봤을 때 과연 집착이 유일한 맞는 키처럼 성취로 가는 맞는 키로 활용할 요소인가 스스로 맞아. 좀 정리해봐야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착은 잘못된 감정일까요? 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막 억지로 만들려는 것도 집착의 모습일 수 있겠다 네. 생각도 했고. 어땠나요 오늘? 나의 집착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한 개인이 집착하는 건 또 사회의 집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 사회가 집착하는 건 인류의 집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 뭐 질문자 분께서 집착은 잘못된 감정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 정말 그 본인의 사고가 깊이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느껴졌어요. 맞아. 집착이란 단어를 활용할 수 있으시고 또 그게 과연 옳고 그른가 질문하는 것만으로 분명 상당한 내공이 있지 않으실까.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는 구독자 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청취해주시는 재생 횟수 이런 거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하지만 희망은 합니다. 집착은 하지 않고 아주 온건하게 희망은 합니다.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는. 집착하지 않을 때 사실 행복 이전에 좀 즐거움이 더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 우리가 이 팟캐스트의 결과 구독자에 집착했으면은 어떻게 하면 구독자가 더 늘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더 고민을 많이 했겠지. 그것보다는 그냥 이거 자체가 재밌으니까, 그래서 작은 구독자분이 늘어나는 거에도 되게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이미 그 기본값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좋기 때문에, 낮기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어떤 그런 결과물에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